안녕하세요. 검안사 전하은입니다. 안과 전문의 천보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라식 센터장을 열게 돼서 원장님을 저희 안과로 모시게 됐는데 어떻게 이 나안과에 오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아니, 예전부터 그렇게 오라고 오퍼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곳에 제대로 열면은 이제 오겠다 했는데 제가 온다니까 라식 센터를 차려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명감을 갖고 또 이제 그 강남에 보면은 천안에서 오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안 오시고 이 지원 내에서 받으시면 좋다 생각을 해서 오게 됐고요. 또 나안과 워낙에 또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워낙 많고 이제 이런 굴절 수술하실 분들도 많다고 얘기 듣고 오게 됐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본부장님도 원장님께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본부장님 나이가 꽤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본부장님이 40대예요. 아, 40대예요? 네. 근데 그 40대에도 그 라식을 받을 수 있나요? 40대 정도까지는 가능하세요. 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되는 친구들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40살까지는 사실은 이제 노안이 별로 안 느껴지지만 그 뒤에는 이제 노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노안 라식이라는 걸 하고 여기 나안과 본부장님도 저한테 이제 노안 라식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원장님 오늘 안경 안 쓰셨는데 그 라식 수술하신 거예요? 렌즈 끼신 거예요? 당연히 제가 라식 센터장인데 수술을 했죠. 네, 아. 수술을 했고요. 이제 20대 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안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 이제 수술을 받은 게 맞고요. 2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근데 시력 똑같이 잘 유지되고 이제 대부분 궁금하시는 것들이 아니 이거 수술하면은 또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95% 이상은 저처럼 계속 유지되는 게 맞고요. 이제 다만 굉장히 너무 고도근시거나 깎는 양이 많고 그런 분들은 이제 살짝 그게 도수가 좀 올라오고 근시가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술이 가능하면은 수술을 재수술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라식이 충격에 약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라섹을 안 하고 라식을 하셨어요? 라식이 일단은 안 아파요. 라섹은 제가 환자분들 보면은 막 2, 3일 동안 막 울다 왔다는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눈 조건이 좋아서 그때 이제 라식이랑 라섹 다 가능하다고 했고 이제 안 아픈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굴절 수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조건만 괜찮으면은 라식을 조금 더 권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라식이 근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잡아주는 면도 있고요. 이제 라식하면은 당일만 살짝 이렇게 조금 흐리고 그런 거 있지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하는 게 사실은 전혀 문제였거든요. 이제 저도 그때 수술하고 나서 놀랬던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안경 없이 딱 잘 보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라식은 그런 면이 있고 또 이제 라섹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눈 자체가 사실은 라섹만 가능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검사를 이제 정밀하게 하고 저같이 좀 숙련된 사람이 판단을 해서 뭐 라섹만 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조금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이제 라섹을 하시는 거고 라식 둘 다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눈 조건 자체가 전혀 무리 없고 좋은 조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라식을 하시라고 하죠. 왜냐면 라섹은 약을 사실은 3에서 6개월 정도 길게 써야 돼요. 뭐 안약 넣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챙겨서 하루에 4번씩 몇 달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을 또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군대 가서 그거 잘 못 쓰면은 라섹 같은 경우는 혼탁 같은 게 생겨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라식이 충격에 약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라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칼로 하는 라식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뚜껑을 들고 레이저로 이제 깎고 그러고선 뚜껑을 다시 덮었을 때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도 이번에 들여온 기계 자체가 레이저 라식이 가능하게끔
1차부터 레이저로 전반적으로 다 뚜껑 자체가 레이저로 만들고 그거를 레이저 조사 후에 다시 그 뚜껑을 덮으면 이 강도가 이제 수술 전에 수술 안 한 눈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이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쨌든가 각막을 깎는다는 건 각막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강화를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그렇죠. 각막 강화술이라고 이 각막 자체가 사실은 보시면 굉장히 두께가 있으면서 투명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두께를 이용해서 안경 알을 깎듯이 이 눈 자체 각막을 깎아서 이제 시력을 교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본인 각막에서 얇아질 수밖에 없죠. 깎고 나서 그게 다시 자라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막 강화술이라고 저희가 리보플라빈이라는 그 약재를 도포해서 UV를 이제 조사를 해줘요. 다 의료용이고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교차 결합이라고 해서 그 투명한 각막에 있는 콜라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콜라겐의 결합을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수술 전에 원래 각막 두께에서 있었던 그런 강도를 수술 후에 각막 강화술로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수술하면 이게 사실은 평생에 한 번 정도 대부분은 하기 때문에 하실 때 각막 강화술을 같이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저 이제 새로 신축해서 가는 거니까 모든 기기가 다 새 기기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레이저 장비도 제가 10년 동안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거의 모든 레이저를 다 다뤄봤어요. 라식도 그렇고, 뭐 라섹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이제 나안과에 제안을 해서 그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라식 수술을 고민하거나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한마디 하실 거 있으신가요? 하는 목적이 안경이나 렌즈에서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모두 다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눈 자체가 각막이 너무 얇다거나 눈 모양 자체가 이제 굴절 수술, 깎는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눈들은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장 주의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도 많고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 봐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 되는 눈을 하는 거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 주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안과 선생님들보다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안전한 거를 제일 저는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술을 병도 아닌데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정확히 받아서 수술을 하면은 전혀 실제로도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와이 낫이에요 저는. 왜 안 받냐 이 수술은 정말 좋다. 저도 이제 원장님 말 한번 들어보니까 저도 나도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고 무서웠지만 앞으로 가서도 원장님 활약을 기대하면서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요. 네, 안녕.